와우. 나쇼의 환청. 나쇼의 환청이 아니군요. 네, 장재인 씨의 환청입니다. 네. 피처링 나쇼 네. 환청 듣고 왔습니다. 꼭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제가 이제 래퍼로서 커리어를 쌓아오면서 가장 저와 어울리지 않았던 작업이었고, 그리고 사실 이제 그 드라마의 팬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저는 이제 드라마의 힘을 굉장히 실감할 수 있었던 제일 큰 계기였고요. 그 킬미일미라는 드라마 자체에 팬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분들이 사실은 제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들을 수 있다면 그분들이 좀 들어줬으면 하는 내용이기도 해서 꼭 얘기를 해야 되는 게 킬미미를 되게 좋아해 주셨던 팬분들이 항상 저한테 뭐 SNS나 아니면은 자기들끼리의 커뮤니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일단은 그 노래가 굉장히 잘 됐고, 이제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방송에서도 많이 보고 싶고, 장재인 씨와 같이 라이브 하는 것도 보고 싶어 하시는데, 이미 그 2015년 시상식에서는 다 수상을 했어요. OST 상을 수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상도 받은 상태였는데, 이제 축하 공연할 때 제가 없어서 이제 다른 이제 래퍼분이나 아니면 다른 가수분께서 대신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이제 왜 나쇼가 안 나오냐. 그리고 이제 사실 좀 심한 말로는 나쇼는 언더그라운드 래퍼라서 방송을 안 한다. 방송 같은 건 안 한다. 예, 그분의 그 프라이드를 무시하지 마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계셔서 제가 일일이 해명을 할 수가 없고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회사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엮여 있었고요.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회사와의 불화나 이런 것들에 포함이 된 부분이기도 했고, 제가 환청을 냈을 당시에 있던 회사와는 아무 문제가 없이 잘 해결이 됐지만, 문제는 이제 그 드라마가 잘 되고, OST가 잘 되고, 이제 수상하고, 방송을 할 때 시점에서는 제가 그 회사 소속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음원 자체는 그 회사가 있을 때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그 이후에 회사 나와서 활동할 때는 그 회사와는 전혀 연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방송 같은 거는 이제 그 회사와 관련된 아티스트 분들이 대신 하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딱 잘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장재인 씨와 다시 라이브를 뭐 처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마 없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가 섞여 있어서 노래를 좋아해 주셨던 분들도 지금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유튜브 채널에 제가 있어서 거기에서는 라이브 영상들을 계속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만이라도 할 수 있는 게 최선인 것 같아서 환청도 이제 다른 분 모셔가지고 섭외해서 제가 라이브하는 영상 정도 올리는 걸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그 당시에 나쇼 씨가 그 방송에서 나오지 못하고 다른 래퍼가 우리 흔히 땜빵이라 그러잖아요. 네. 누가 했는지가 너무 궁금해. 그거 얘기해도 되나? 이건 디스가 아니잖아. 디스는 아니고요. 사실 제가 아이돌에 굉장히 무지해서 아이돌 래퍼였구나. 아이돌 래퍼분 한 분께서 먼저 처음 하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이제 페스티벌 같은 데서 했던 분은 연우 씨라고 제가 잘 기억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잘못하면 혼나니까 세븐틴이라는 팀에 번원 있고 하는 세븐틴이라는 팀에 이제 연우 씨라는 분께서 대신 해주셨어요. 그랬구나. 근데 기분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잘 써서 그리고 잘 불러놓은 이 노래를 그 본인이 가서 못 부르고 다른 사람들이 부르고 있다는 게 좀 기분이 조금 이상할 것 같긴 하네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꿈만 같은 게 작업도 의뢰가 들어온 다음에 녹음하기까지 이틀이 안 걸렸어요. 그냥 바로 연락이 와서 시나리오가 없었고 시놉시스만 던져주고선 7개의 인격을 가진 드라마 주인공이 있다. 그것만 봤고, 그리고 저는 원래 평소에 좋아했던 영화 중에 아이덴티티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이제 다중인격과 관련된 이제 스릴러물인데 그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고, 이제 빌리 밀리건이라는 책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23개의 인격이 있는 그 주인공에 대한 내용이었거든요. 제가 그거에 참고해서 그냥 드라마 내용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의 자아에 대해서만 생각해서 가사를 썼는데 다행히도 뭐 모티브니까 생각하시는 건 다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작가분도 아마 비슷하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다행히 드라마가 제가 의도한 것과는 상관없이 다 가사가 맞아 떨어지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그게 작두 탔다 이런 얘기가 들리면서 나중에 더 사랑을 많이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역주행 형태로 해서 곡이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아주 또 공교롭고 감사하게도 제 위에 매드클라운이 있었고 제 아래 로꼬가 있는 그 막 왔다 갔다 하는 그 그림까지 만들어 주면서 오히려 더 나중에 사랑을 받게 돼서
처음엔 정말 욕을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왜 언더그라운드 래퍼를 갖고 와가지고 이상한 OST를 망쳐놓냐. 뭐 매드클라운이 요즘 대세인데 왜 매드클라운 따라하는 이제 가짜가 나왔냐부터 시작해서 정말 육두문자를 섞어가면서 저한테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했지만 결론적으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30대를 바라보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요. 이게 실력이 있으면요. 기회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덥석 잡을 수가 있거든요. 네. 뭐 같은 케이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이제 음원 사이트에서 보고 와 너무 잘 된 것 같아서 내심 엄청 부럽더라고요. 네. 나도 저런 거 들어오면 잡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당시에 이 곡이 발표됐을 때. 네네네. 이제 뭐 이렇게 모니터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 왜냐면 래퍼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좁은 세상이니까 다 연결고리가 있고 다 알고 지내는데. 되게 뭐 이런 또 사연이 또 있었네요. 네. 예전에 이 생각 들어요. 예전에 그 조피디 씨 노래 중에 인순 씨랑 같이 선배님이랑 친구요. 같이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네. 그 노래가 나오고 나서 뭐 저나 아니면 제 지인들한테 제일 많이 이렇게 뭐 요청이 인순이 선배님 쪽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조피디 부분 랩을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행사 때문에. 그래서 막 진짜. 형 성격은 다 거절할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거절을 하죠. 그치. 근데 이제 뭐, 제 동생들이나 꼭 정말로 뭐 무대 경험이 필요하거나 그렇지. 이런 친구들한테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뭐 제가 소개해준 사람들 치고, 뭐 이렇게 기분 좋게 나온 사람은 또 없는 것 같아요. 그래? 뭐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본인이 뭐 이렇게 랩, 뭐, 조피디 씨가 항상 인순 씨랑 이렇게 랩을 같이 다닐 수는 없잖아요, 행사를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저도 경험이 있었던 게, 모세 씨가, 이제 모세 형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친분이 이제 생겼는데, 사랑인 거래 모세 형이 나중에 새로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에 피처링을 한혜 씨가 했어요. 한혜 씨가 해가지고, 저는 또 이제 그때 당시에 회사와 연결이 돼 있을 상태였으니까 서로 이제 아름아름해서 품앗이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한혜 씨 랩을 대신 하게 됐어요, 방송에서. 네, 제가 사실상 지금까지 랩을 거의 한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남의 커버 랩으로 방송을 한 적이 처음이었어요. 가사 똑같이 해서? 네, 똑같이요. 전혀 바꾸지 않았어요. 남의 랩을 방송에서 한다는 게 얼마나 어색한 건지를 그때 처음 느꼈고, 그리고 나와 전혀 다른 스타일의 래퍼의 랩을 내가 저 가사에 하고 있는다는 그 약간의 뭔가가 자괴감 같은 것도 분명히 있었어요. 다만 좋았던 거는 모세 형이 너무 좋았고, 그때 당시에 방송했던 내용들이 다 저한테는 되게 추억 정도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물론 뭐 금전적인 뭐 이런 게 아니었지만, 커버곡이라고 하더라도 방송 정도는 그 정도면 나한테는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고 말 수 있었어요. 하지만 래퍼 기본적으로 자존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절대 허용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제가 하고 왔죠. 네, 그렇긴 했어요. 이것도 근데 추억으로 또 남는 것 같아요. 추억이고 뭐 조금만 내려놓으면. 물론이죠. 아니요, 저는 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 길어지는데, 한세영 형이 우리 언제였죠? 2년 전이었나요? 중국 갔을 적에. 네네네네. 중국 상해 이제 행사를 하러 갔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딥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 힙합 문화가 아직 이제 우리를 따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에게 랩, 힙합이라고 하면 뭐 이분들 랩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나 뭐 이전 프리스타일의 Y 뭐 이런 곡들을 힙합으로 이제 거기 이제 테두리에 넣어두는 거지. 그래서 그 곡을 좀 불러달라고 이제 저한테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있어서,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한세형의 성격 아니까 마인드를 알고 있기 때문에 형한테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형이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런데 또 녹음실에 제가 또 구워 잘 삶거든요. 구워 삶았죠. 구워 삶아가지고. 제가 좀 말렸습니다. 그때 뭐뭐 믹스를 했더라. 제가 좀 말려들었어요. 강남 스타일, 뭐 진우션 말해줘. 뭐 에이오, 챔피언까지 막 믹스를 해가지고 한세형을 광장에 빠뜨려. 그래서 했어요, 그 무대에서. 그것도 근데 추억인가요? 아니요, 아니 이게 하고 나니까요.
하는 순간엔 나름 재밌더라고요, 이것도. 형 신나 있었어, 순간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노래방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놀았는데, 거기서 찍힌 사진을 보고 나서 급 우울증이 와서요. 네, 한 며칠 동안 우울했어요. 네. 이걸 해야 되나? 근데 사실은 뭐 돈이나 뭐 이런 거 보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뭐 우리의 인간관계라든지 그렇죠. 네.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뭐 이 정도는 내가 그냥 노는 셈 치고 한번 뭐 그런 무대도 할 수도 있는 거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다시는 안 하려고요.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나쇼 씨의 과거 얘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프로핏 레코드 얘기를 잠깐 꺼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래퍼 KK 얘기도 나오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활동을 하다가, 이제 또 이러저러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발생을 하니까, 이제 KK 형이랑 저랑은 기본적으로 친분이 꽤 있고요. 사이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말도 잘 통하고요. 뭐, 예를 들면은, 남자 둘이 앉아서 커피숍을 가가지고, 한 8시간 떠들 수 있으면 이 정도면은 친한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정말 끊임없는 수다쟁이들이었기 때문에 그 둘이서 이제 같이 의기투합해서 좀 해보자라고 해서 프로필 레코드를 시작을 했고요. 저는 이제 소속 가수로 활동을 하게 됐고 이제 KK 형은 이제 회사 대표로 이제 활동을 같이 하게 됐어요. 처음에 아주 호기롭게 이제 분위기 좋게 이제 여러 이제 작은 레이블들이 하는 방식대로 정말 발벗고 뛰고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음악적으로 지향점이 굉장히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사람들한테 들려주고 그거에 대한 반응이 우선이었고 그리고 이제 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있는 행위 자체의 즐거움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결과 중시일 수도 있었고 형은 이제 과정 중시일 수 있었어요. 이제 그게 서로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한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뭐 좋은 일도 많았고 여러 가지 뭐 좋은 공연들도 많이 있었고 앨범도 많이 냈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다 이제 제약 없이 다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지금 제가 뭐 환청 이후로 그 환청 시점으로부터 시작됐던 쇼라이브라는 그 랩펄스 컨텐츠나 그 음악 같은 것도 그때 시점에서 제일 열심히 했고 제일 인정을 많이 받았었고요. 전체적으로는 다 마음에 들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제 지향하는 점이 좀 달라서 정리를 하고 최근에 이제 1년 정도 된 시점에서 제가 지금 블루라이트 뮤직이라고 제가 스스로 레이블을 만들어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블루라이트. 제가 옆에서 지켜봤을 때는 나쇼 씨의 이름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소비되고 있었던 딱 그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아무래도 그 나쇼라는 아티스트의 캐릭터가 좀 많이 이제 좀 굳혀졌고 그래서 더욱 KK 씨와의 어떤 그 스타일이 안 맞았던 부분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가능은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그때 당시엔 좀 웃겼던 게, 저를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사실 제 원래 이름은 디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디주원으로 활동을 쭉 하다가, 원래 옛날에 했던 이름이었던 나쇼를 다시 꺼내들어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였는데 나쇼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어떤 한쪽에서는 환청으로 OST로 되게 대중적인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고 어느 한쪽에서는 쇼라이브에서 세상 안 나올 욕을 다 하는 세상 비속어를 다 섞어가면서 말도 안 되는 플로우로 이제 누군가를 막 디스하는 막 이런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랩을 엄청 격하게 하는 사람이다로 알고 있는 사람들. 이 반반이 섞여 있을 시점에 제가 가장 많은 인지도를 갖고 있었고 여러 활동을 하면서도 인정을 많이 받고 있었던 타이밍에 이제 형과 KK 형과 같이 이제 작업을 하게 됐죠. 근데 정확하게 뚝 잘라서 얘기하자면 사실 음악적인 그 성향은 전혀 맞지 않아요. 맞지 않는 게 맞는데 다만 이제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아가 이제 랩할 때의 자아는 확실히 어느 쪽에 치우쳐져 있고 그리고 제가 음악을 대하는 자아는 또 따로 이제 섞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앞으로 해나가고 싶었던 음악들 중에는 분명히 너무 열심히 격하게 랩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좀 더 노래를 많이 하고 싶었고
좀 더 감미로운 것들을 많이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는 랩에 굉장히 치중하고 있던 KK 형의 그 방향과는 어느 시점에 따라서 이제 안 맞았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특별한 뭐 큰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아주 좋게 잘 헤어졌어요. 보통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 주시는데 네. 좋게 잘. 근데 요 정도는 좋게 잘 헤어진 것 같아. 네, 아주 그런가요? 방송용 아주 상투적인 언어로 제가 잘 설명했습니다. 네. 이 정도면 아주 깔끔하게 설명한 것 같아요. 네. 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전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겠습니다. 네, 크게 벗어나지 않는. 네. 그런 대답이었네요. 그럼 브루핏 레코드는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이제 17년도 말에 하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작년과 이제 올해 이제 4개월 정도를 이제 1년. 이렇게 혼자서 지금 독립 레이블을 운영을 하면서 이제 하고 계신 건데 그럼 요즘 근황도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네, 이제 아마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 절반 이상은 생각해 보았다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어요. 너튜브. 네. 괜찮습니다. 너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자 하는 너튜브는 지금 그 국민의 반이 생각하고 있는 수익성 창출과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음악하고 있는 사람이고 음악을 하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채널을 새로 만들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혹시라도 팬분들이 뭐 나쇼 혼자 뭐 하나, 나쇼 어디 다니나, 나쇼는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 나쇼는 뭐 먹고 사나 이런 거 뭐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간간히 그 와중에 끼워 넣어서 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쇼라이브의 약간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벌스 시리즈인 바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월크아웃이라 그래서 월크아웃이 이제 운동으로 치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초 운동 같은 거잖아요. 매일 하는 운동.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음악을 만드는 방법이나 장면들을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아예 그냥 음악을 처음 해보거나 아니면 내가 처음으로 이제 음악을 할 건데 미디를 전혀 다루지 못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렇게 음악하는구나, 뭘 쓰는구나, 어떻게 해야 저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 스스로도 트레이닝하는 개념으로 월크아웃이라는 컨텐츠를 하나 만들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로우파이 음악이라고 하면 보통 로우파이 음악은 우리가 알고 있는 로우파이 음악은 저음질인데 그 로우 톤이 있어야 되는 음악인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로우파이는 감성 힙합인 것 같아요. 제가 감성적으로 뭔가 자극받을 수 있는 카페에서 듣기 좋은 잘 때 듣는 뭐 잔잔한 뭐 요런 음악이죠. 근데 저는 그것과의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인스트루멘탈 음악을 만들고 싶어서 감성 힙합이나 로우파이 그 중간 어느 중간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로우파이라는 컨텐츠에서 지금 3개의 컨텐츠를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전부 다 음악과 관련이 된 거고요. 뭐 무슨 제가 뭐 먹방이나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열심히 떠드는 그런 컨텐츠는 전혀 할 생각이 지금은 없고요. 뭐 나중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은 제가 음악하는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지금 유튜브에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제 더 이상 1인 기획사나 아니면 레이블이나 개인적으로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일반 유통 시스템을 맞춰서 앨범을 낼 수 있는 건 너무 타이밍이 늦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앨범을 만들어서 믹싱하고 마스터링하고 유통사 알아본 다음에 그 유통사 날짜 잡고 그래서 앨범 내면은 내가 실제로 만들었던 건 뭐 지금 만들었다 치면 그 다음 날에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죠. 되게 중요한 사회적 이슈. 저 쇼라이브 보면은 정치 얘기 엄청 하잖아요. 네. 근데 대선 때문에 난 대선 때 앨범을 내야겠는데 대선 지나서 나오는 이상한 상황 있잖아요.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게 유튜브가 어느 정도 해소해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완성되어 있는 완벽한 트랙을 낼 수는 없지만 제가 어느 정도까지의 퀄리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언제든지 제가 올리고 싶을 때 올릴 수 있고 그 컨텐츠가 실제로 수익까지 발생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멜땡이나 뭐 수박이나 이런 데서 발생하고 있는 수익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대형 기획사에 속해 있지 않는 분들은 다 저 같은 생각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음악을 올리고 싶은데 지금 당장 올릴 수 있는 데는 없고 그리고 난 수익이 있어야겠고 나는 음악을 정당하게 팔고 싶은데 그 수익은 어디서 보장받지? 라고 생각하면 유튜브가 제일 안정적인 플랫폼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 래퍼들한테 또 장점이요.
뭐 래퍼들이 뭐 진짜 완성도 있는 그리고 오래 고민한 그런 노래들을 발표할 때도 있지만 사실 일기 쓰듯이 그냥 이렇게 흘려서 하는 그런 트랙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그냥 안 나오고 소비가 안 되고 이렇게 뭐 그냥 쌓여 있다든지 그냥 하드에 있죠. 그렇지, 컴퓨터에 있지. 네, 컴퓨터 안에만 있다든지 뭐 아니면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뭐 투팍의 경우에도 사실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트랙들이 발견돼서 막 세상에 막 들려주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그렇게 쟁여놓지 않고 유튜브 같은 데서 그냥 내 벌스 하나를 그냥 들려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속도도 빠르고. 그렇지. 그리고 대중들도 나쇼 씨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구독 눌러놓으면 뭐 알람 뜨잖아요. 아 이번에 벌써 하나 했는데 얼마나 딥할지 아니면 얼마나 뭐 부드러울지 뭐 이렇게 기대하면서 또 듣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여기도 우리 방송국에도 보면 한세형 뒤에 보면 CD가 되게 많잖아요. 네. 저렇게 이제 우리가 CD를 저렇게 만드는 형태의 음악을 지금 우리는 하지 않고 있단 말이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예전에는 저도 저 집에 가면 CD가 힙합 음악 CD만 한 300장 넘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그거에 되게 재미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좋았죠. 이렇게 소비되는 것 같은 거지 요즘에. 그렇다 해서 그 음악들이 나쇼가 유튜브에서 16마디를 뱉어내고 그게 싹 사라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정신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게 어딘가에 딱 소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제 그런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그 너튜브에서 이 소장이 되는 거죠. 그 채널 안에서. 그렇지. 네,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이제 래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너튜브가 믹스테이프이 합법화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전에 정말 나는 랩을 너무 잘해. 랩만 들어줘라고 하면서 만들었던 그 CD가 그래서 사람들한테 사실 팔았잖아요. 네, 그렇지. 왜 10년 전만 해도 팔았어요. 팔다가 이제 아주 이제 머리가 좋으신 윗분들이 나타나셔가지고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한 다음부터 저희가 이제 그것마저 막히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나의 창작성을 발휘하면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너튜브만한 지금 플랫폼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게 망하거나 없어질 확률이 굉장히 뭐 적어요. 만약에 뭐 이럴 수는 있어요. 뭐 갑자기 이 회사가 돈의 욕심이 막 너무 많이 부려서 뭐 갑자기 유료 서비스를 뭐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광고를 안 붙인다거나 갑자기 뭐 이럴 수는 있지만 뭐 일단은 뭐 저희 아티스트들의 일단 1차적인 목표는 내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곳 채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뭐 수익 창출보다는 어떤 나의 작품을 모아놓는 곳에 이렇게 의의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너튜브 얘기를 꽤 오래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저는 나쇼님도 마찬가지고 한세형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활동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요. 한세형이 준비하고 있는 많은 것들도 이제 대충은 알고 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얘기를 조금 마무리하고 마지막 곡 듣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쇼님 앞으로 뭐 어떤 앨범 발표 계획이나 공연 계획이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은 그 너튜브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기적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매주 만나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와중에 이제 제 정규 앨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정규가 될지 EP가 될지 사실 정확하지는 않은데 일부러 앨범에 들어갈 노래들은 그 너튜브에서는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작업하면서 같이 하고 있어서요. 늦어도 저는 뭐 중반 되기 전에 이번 연도 중반 되기 전에는 아마 정규나 EP 정도의 수준으로는 앨범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앨범 내는 시점으로 인해서 저는 공연이나 이제 대외적인 활동은 그때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너튜브를 통해서 이제 팬분들이랑 만나고 있는 중이고요. 앨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싱글 안 내시고 이렇게 앨범 내는 이유 이렇게 준비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싱글이 너무 효과적이라 사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더블 싱글 같은 그 이상한 단어 저도 쓰고 있지만 저도 쓰고 있지만 싱글이 둘 이렇게 하는 이 되게 이상하지만 저도 그렇게 내본 적이 있고 하지만 두 곡 냈는데도 한 곡 듣는 이 상황에서 왜 도대체 10곡 가까이 되는 앨범을 내야 되냐라고 한다면 첫째는 사실 제 욕심이고요. 저는 앨범을 내고 싶은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저 뒤에 꽂혀 있는 CD의 한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하고 있는 게 첫째고요. 둘째는 싱글에서는 할 수 없는 스토리가 있어요.
네, 맞아요. 싱글에서는 내가 그 싱글 한 곡에다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나 하고 싶었던 음악의 모든 것을 집어넣어야 하다 보니까 약간 압축의 느낌이 강한데, 만약에 제가 앨범 단위로 발매를 했을 때 1, 2번 트랙이 연결된 이야기이고 1, 2번 트랙을 꼭 들어야 3번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저는 1, 2번, 3번 트랙을 싱글로 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의 그 뮤지션적인 마인드인 것 같아요. 저는 연결되어 있는 기승전결이 있는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앨범 단위로 앨범 준비하고 있는 그런 거죠.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멋있어. 네. 이런 분들이 많아야 돼요. 지금 나쇼를 완전 다르게 봤습니다. 네. 진짜 멋있어. 너무 멋있어. 제가 첫 방이라도 힘이 들어가지고 웃기려고만 하다가 진지해지면 제가 진지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세영 또 지금 뭐 프로젝트 하나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뭐 저는 뭐 많이 이것저것 하고. 네. 비행기가 저긴 없네요. 네. 이게 왜 소리가 나버리지? 비행기가 없네요. 괜찮습니다. 네. 저는 일단, 이 원마이쇼의 게스트로 이제 많은 아티스트 분들 앞으로 오시면 내가 또 열심히, 뒤를 캔 다음에, 네, 이분도 어떻게 살았나, 저 옆에서 조력을 좀 해드릴 거고요. 네. 뭐 저도 뭐 싱글이나 앨범 준비는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원마이쇼 나올 때마다. 네. 나올 때마다 제가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형 그리고 지금 저 다른 프로젝트 그룹 하나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 좀 해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저 뭐 234라고. 네네. 어떤 그룹인가요? 네, 힙합이 아니에요. 제 힙합 방송 나와서 지금 다른 그래요? 네, EDM 장르를 갑자기 제가 네.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뭐 힙합도 좋아하고 하지만 제가 사실은 뭐 힙합을 20년 넘게 했으니까 뭐 좀 다른 장르도 좀 도전해보고 싶고. 뭐 지금 뭐 나쇼 씨도 소울 음악에 좀 더 가깝게 가고 싶다는 욕심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나름의 어떤 욕심이 있어요. 네, 그럼요. 일렉트로닉을 조금 잠깐 하려고 그룹을 결성했습니다. 네, 나오면 또 소개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오늘 마지막 인사 드리고 나쇼 씨의 마지막 곡 문라이트입니다. 네. 곡 들으면서 오늘 첫 방 약간 위태위태했습니다. 네. 소감 안 물어봐요, 나쇼 씨? 나쇼 씨 오늘 어땠습니까? 형 그런 걸 해야 돼. 그래, 소감 물어봐야지. 오늘 어땠습니까? 제가 진행을 하게 된 것 같아 약간 공교롭고요. 네. 괜찮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워낙에 제가 라디오나 팟캐스트나 관심이 많고 정말 너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약간 한을 품고 첫 방에 모든 걸 쏟겠다. 저는 두 번 나올 생각이 없으니 여기서 다 웃기고 가야지라는 생각이었지만 상당히 못 미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참 아쉬웠습니다. 그러면 나쇼 씨의 마지막 곡 문라이트 들으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What my show.